안녕하세요 여러분. 혀가 화끈거리는 것처럼 아프거나 뜨겁고 얼얼하고 쎄하고 찡하고 텁텁한 등의 감각 이상이 나타나는 원인 질환 중에 구강 자결감 증후군이 있습니다. 이 질환은 입안 점막 모든 곳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혀끝이 아픈 경우가 제일 많지만 잇몸이나 목구멍, 혀 아래 등 구강 내 모든 부위에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의 첫 번째 주제로는 구강 자결감 증후군이 어떤 부위에 주로 발생하는지와 그 부위에 통증이 있을 때 감별해야 할 다른 질환을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는 구강 자결감 증후군도 한쪽에서만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보고 양쪽에서 발생한 경우와 한쪽에서 발생한 경우의 차이점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한 연구에서는 834명의 구강 자결감 증후군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통증이 발생하는 부위를 자세하게 분석했습니다. 혀에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요. 92% 환자분들이 혀에서 통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가장 많은 부위는 혀끝으로 419명, 50%에서 통증을 호소했으며 혀 옆쪽에서는 47%, 혓바닥 가운데에서는 30%, 목구멍 안쪽에 해당하는 혀뿌리 쪽에서는 18%, 혀 전체가 아픈 경우는 16%로 조사되었습니다. 혀를 제외한 다른 구강 점막에도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46%에 해당됐습니다. 가장 많은 경우는 입천장으로 20%에 해당됐으며 대부분은 경구개, 즉 입천장 중 이빨 쪽 부분이 아픈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아랫입술이 아픈 경우가 16%, 윗입술은 14%로 조사되었고 잇몸이 아픈 경우도 11%가 있었습니다. 특정할 수 없는 입안 전체가 모두 아프다고 말한 경우는 7%였고 뺨 안쪽에 통증을 갖고 있는 분들은 7% 정도, 목 쪽 주변에 해당하는 목구멍 안쪽은 5% 정도, 혓바닥 아래는 1%에서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통증이 나타나는 부위에 따라서 구강 자결감 증후군과 감별해야 될 다른 질환들이 있습니다. 혀끝과 혓바닥에서 통증이 나타났을 때는 구내염과 혓바늘, 균열설과 지도설, 구강 편평태선, 칸디다 감염증과 감별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각각 상태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흔히 말하는 구내염 중 아프타성 구내염은 동그랗게 파인 병변이 약간 노란색이나 흰색의 궤양을 형성하는 형태를 띱니다. 구내염은 주로 혀끝, 혓바닥에도 나타날 수 있지만 뺨과 입술, 잇몸 등 구강 내 어느 부위에서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흔한 첫 통증의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는데요. 다만 구내염은 유관사항 확인이 되기 때문에 구강 자결감 증후군과는 쉽게 감별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흔히 혓바늘이라고 부르는 설유두염인데요. 설유두염은 혀 끝에 있는 설유두에 염증이 생기면서 크게 부풀어 오르는 모양을 띠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붉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역시 육안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구강 자결감 증후군과는 쉽게 구별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세 번째로 자가면역 질환에 속하는 균열설과 지도설, 역시 육안으로 보았을 때 갈라진 부분과 얼룩덜룩한 설태가 특징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구강 자결감 증후군과는 감별하기 쉬운 상태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역시 자가면역 질환에 속하는 구강 편평태선이 있는데요. 흰색의 그물 모양의 막과 붉은색 홍반증이 입안 점막 모든 곳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곳은 혀와 뺨이지만 잇몸과 입술에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강 내 통증의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고요. 역시 육안으로 보이는 병변이 특징적이기 때문에 구강 자결감 증후군과는 쉽게 감별할 수 있겠습니다. 혀 옆쪽에 발생하는 통증인데요. 평소 이빨을 가는 습관이 있거나 혀가 많이 부은 경우에는 이빨 자국이 혀에 나면서 그 부위에 약간의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드물긴 하지만 혀 옆쪽에 덩어리가 만져지거나 모양이 일정치 않은 구내염이 3주 이상 지속될 때는 구강암에 대한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치과 치료를 받은 이후에 치료 부위 주변 혀 쪽에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는 알러지 반응 혹은 외상으로 인한 상처로 인한 염증이 통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의치나 교정장치, 임플란트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데요. 치료가 끝나거나 원인 물질을 제거했을 때 그 증상이 사라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만약 치료가 다 끝나고 원인 물질을 제거했음에도 계속된다면 이때에는 구강 자결감 증후군으로 보고 치료를 받으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 혀뿌리와 목구멍 쪽 통증이 나타나는 질환에는 흔히 발생하는 인후염과 편도염, 영수증 후두염이 있습니다. 인후염과 편도선염은 항염 치료로 쉽게 개선이 되기 때문에 구강 자결감 증후군과 감별하기가 쉬운 편이고 영육성 후두염 역시 위식도 역류 질환과 동반되기 때문에 소화기 질환을 치료하면서 증상이 완화되는 경과를 보이게 됩니다. 네 번째 설인신경통은 편도와 인두, 혀 뒤쪽을 지배하는 설인신경의 병증으로 인한 통증인데요. 통증의 양상이 매우 심하고 3차 신경통과 유사한
날카롭고 찌르는 혹은 쏘는 듯한 찢어지는 듯한 심한 양상을 보입니다. 대부분은 한쪽에서 발생하지만 4분의 1의 경우는 양쪽에서 나타날 수도 있고 극심한 통증의 지속시간은 오래가지 않고 수분 이내에 가라앉게 됩니다. 다른 신경병증과 다른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적은 비율이긴 하지만 맥박이 느려지는 소맥과 경련 등 미주신경 증상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주행하는 경로가 비슷하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설인신경통은 매우 드문 질환으로 10만 명당 0.04에서 0.7 케이스의 발생률을 보이며 전체 구강 안면부 통증의 약 0.2%의 원인에 해당됩니다. 구강 자극암 증후군과의 감별되는 주요한 특징 중 하나는 음식을 씹거나 삼키는 그 순간에 심해질 수 있고 기침이나 코를 풀거나 말을 하는 등 신경 자극할 수 있는 상태에서 증상이 시작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은 아랫입술과 윗입술인데요. 역시 입술에 발생하는 구강 편방퇴성과의 감별이 필요하며 박탈성 구순염과 같은 자가면역 질환 혹은 국악구순염과 같은 피부질환 그리고 헤르페스 감염과 같은 단순 포진 질환과 감별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역시 이런 질환들은 육안으로 병변이 확인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구강 자극암 증후군과 쉽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뺨 안쪽에서 발생하는 질환은 가장 흔하게 감별해야 할 질환은 구강 편평퇴선이고 이는 역시 육안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구강 자극암 증후군과는 감별이 쉬운 편입니다. 또 하나 관심 있게 봐야 될 증상 중에 하나는 구강 백반증과 구강 홍반증인데요. 이 두 상태는 암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반드시 검진을 받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백반증은 연간 2~3%에서 암으로 진행할 수가 있고 홍반증은 이보다 훨씬 높은 비율로 암으로 진행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혀 아래서는 굉장히 드물게 발생하지만 BMS가 나타날 수 있는 부위 중 하나입니다. 이때 감별해야 될 질환은 타석증으로 인한 침샘염과 침샘이 막히면서 발생하는 낭종인데요. 이 역시 육안으로 둥근 병변이 확인되기 때문에 감별하기 쉬운 편에 속합니다. 두 번째 주제로 구강 자극암 증후군도 한쪽에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연구는 2019년도 서울대에서 발표한 논문입니다. 총 421명의 구강 자극암 증후군 환자를 발병하는 부위가 양쪽인지 한쪽인지에 따라서 두 그룹으로 나눈 뒤 이분들의 임상적인 차이가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77%는 양쪽에서 발생한다고 보고했고 23%는 한쪽에서만 증상이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양쪽에서 발생한 그룹과 한쪽에서 발생한 그룹의 차이점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상태는 양쪽에서 발생한 경우가 더 컸는데요. 우선 신체화 증상, 두통이나 소화기 문제 등의 자율신경계 이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양쪽에서 발생한 경우가 훨씬 높았고 강박증의 경우도 높았으며 대인 감수성과 편집성 사고, 전반적인 통증의 정도를 평가하는 중증도 지수, 증상의 고통 지수와 증상 총합계가 모두 양쪽에서 발생한 경우에서 더 높게 분석되었습니다. 발병 시점에서 원인이 되는 걸 추정해 봤을 때 치과 치료가 원인이 된다고 보고한 경우는 한쪽인 경우가 굉장히 높았고 그 비율은 47%에 달했습니다. 양쪽에서 발병한 경우는 원인을 추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이 안에는 갱년기나 스트레스 등의 일반적인 원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발생하는 부위는 양쪽에서 발생한 경우는 혀끝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에 혓바닥이었으며 입술에서 발생한 비율도 18.6%로 높았습니다. 반면 한쪽에서 발생한 경우는 혀 측면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분들이 호소하는 증상의 차이점도 약간 있었는데요. 양쪽에서 발생한 경우는 화끈거린다는 경우가 92.6%로 가장 많았고 입맛의 변화가 나타나는 경우도 51.7%로 높았으며 통증과 건조증, 미각 이상이 모두 나타나는 경우도 거의 절반에 가까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혀통증의 주요 원인이 되는 구강 자극암 증후군의 발병 부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뤄보았습니다. 이 질환은 단순히 입안의 통증으로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원인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혀 끝뿐만 아니라 혀 측면, 입천장, 뺨 안쪽, 혀 아래와 입술, 목구멍 등 구강 점막 모든 부위에서 나타날 수 있으며 각 부위별로 감별해야 하는 질환이 다르다는 점을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쪽에서 발생한 통증 역시 구강 자극암 증후군 때문일 수 있다는 사실도 확인해 보았습니다. 혀통증은 관련된 요소와 원인을 잘 판단해서 치료에 반영해야지 비로소 증상이 개선될 수 있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